저는 87세의 신경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0년 동안 환자를 돌보며 뇌에 대해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25세처럼 생생하게 유지하고 있는 두뇌의 비밀 또한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매일같이 조금씩, 정확히는 2%씩 두뇌 기능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화의 시작입니다. 체념하는 순간부터 뇌는 빠르게 늙어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르신다면 단 일주일만 해도 마치 10년은 되돌아간 듯한 두뇌의 활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개발한 3분 뇌회춘 운동법까지 무료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가끔은 손주 이름조차 헷갈리네요. 어제 TV에서 본 내용이 오늘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뇌를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의과대학 시절에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이론을 배웠지만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은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이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손떨림 하나 없이 4시간 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는 비결이요? 바로 매일매일 뇌를 운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데에는 40년 전 저의 스승이셨던 홍 교수님의 알츠하이머 진단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고난 천재였던 그분이 단 6개월 만에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된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뇌의 노화라는 수수께끼를 파헤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84세의 최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흐려진다며 괴로워하셨고 검사 결과 초기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무려 10년 동안 혼자 지내셨고 매일같이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누구와의 대화도 없이 조용한 집안에 갇혀 살아오셨던 겁니다. 무릎 통증 탓에 걷는 것도 불편하시다는 말씀에 저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뇌 자극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드렸습니다. 하루 15분 단어 카드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암산 문제를 풀도록 했고 예전 즐겨 하시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게다가 매일 손녀와 전화로 이야기 나누도록 권했죠. 단순한 대화조차 뇌를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인지 기능 점수는 눈에 띄게 상승했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엔 거의 정상 범주에 가까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하면 다시 깨어납니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십시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 안에서도 반드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MRI 정밀 촬영 결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해마 부위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약물이나 외부 자극 없이 단지 일상 속 뇌 사용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하나의 예외가 아닌 과학이 명확하게 증명한 진실입니다. 최근의 뇌과학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뇌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퇴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은 7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 2주 동안 특별한 뇌 훈련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훈련 이후 실험 참가자들의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무려 15년은 젊어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가지를 입증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뇌는 언제든 되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그 가능성의 경계를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4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게임 학습을 도전시켰더니 처음엔 게임의 규칙 하나를 이해하는 데 평균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 후 그들은 새로운 게임도 단 20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적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진행한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게임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점수가 뚜렷하게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이 효과라고 불리며 한 영역에서의 자극이 다른 뇌 영역까지 긍정적으로 자극한다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92세의 한 할아버지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평생 농사를 지어오셨던 그분은 최근 손이 떨리고 기억이 흐릿해져가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나이면 당연한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며 체념했지만 저는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2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이를테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해보시거나 눈을 감은 채 양말을 신어보시고 거꾸로 된 달력을 읽는 등의 일상이었죠. 언뜻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게는 낯선 신호이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이걸 왜 해야 하나 하셨지만 점차 호기심이 생기셨고 나중엔 스스로 더 어려운 도전을 찾아 하시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흐른 뒤 그분의 손떨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무려 20%의 향상을 보이셨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날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멈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군요. 지금 그는 마을 노인에 관해서 다른 어르신들께 뇌운동법을 직접 알려드리며 자신이 되찾은 활력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이젠 늙었어 라고 체념하는 순간 뇌는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어 라고 다짐하는 순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젊음의 불씨를 다시 지펴올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전히 이제 나는 늙었어라며 속으로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뇌 기능을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신다면 그 파괴적인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약물과 수술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 치료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의 가소성, 즉 뇌가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87세의 지금까지도 또렷한 정신과 날카로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3분 뇌 젊음 운동법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법은 오직 이 채널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귀중한 정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다고 말해주길. 1950년대 제가 의과대학에 다니던 시절
우리는 뇌에 대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인이 되면 뇌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그 문장은 교과서 곳곳에 박혀 있었고 모든 교수진이 당연한 진실처럼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고 뇌의 구조는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고정된다는 게 당시 학계의 정설이었죠. 저의 은사였던 박 교수님도 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0세 이후에 뇌는 변하지 않아. 그 이후엔 오로지 퇴행뿐이야. 그래서였을까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 제 나이 51세에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기존의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한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이클 메르제니치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뇌가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 자극에 따라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성인의 뇌도 변화할 수 있다. 이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그 길로 관련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뇌는 100세가 넘는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요. 이 능력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뇌는 마치 낡은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듯이 스스로의 배선을 교체하고 회로를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 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78세의 나이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우체국에서 일하시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으로 인해 왼쪽 몸이 마비되셨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혼자 걷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특별한 뇌 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첫 단계는 상상훈련이었습니다. 마비된 왼팔을 실제로 움직이진 않지만 매일 단 5분간 움직이고 있다고 뇌에 상상시키는 연습을 했죠. 왜냐하면 뇌는 실제로 일어난 움직임과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움직임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엔 거울을 이용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오른쪽 팔을 움직이면서 거울을 통해 마치 왼쪽 팔이 움직이는 것처럼 뇌를 속이게 만든 것이죠. 이 방식은 뇌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점점 의욕을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3주째 찾아왔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왼쪽 손가락, 그 중에서도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 작디 작은 움직임은 마치 어둠 속에 떨어진 한 줄기 빛처럼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두 다리로 병원 복도를 걷고 계셨습니다. MRI 결과는 또 다른 놀라움을 전해주었습니다. 손상된 뇌 부위를 대신해 다른 뇌 영역이 기능을 보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뇌 가소성의 경이로운 힘입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80세의 장할머니는 음악과는 전혀 인연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치료의 일환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로 작은 별 멜로디를 익히는 데만 무려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한 음을 지그시 짚어나가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엘리제를 위하여를 유려하게 연주하고 계셨고 1년 후에는 쇼팽의 핏방울 전주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뇌는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예외적인 능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나이즘의 한계는 실은 뇌가 스스로의 잠재력을 사용하는 것을 멈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그 가능성을 믿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우울증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지만 그 이상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뇌는 단지 감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기억력, 판단력까지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fMRI 정밀 촬영 결과 할머니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신경망이 가지를 뻗듯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단 한 가지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것에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뇌는 이렇게 하나의 자극에도 반응하며 전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익히면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역시 바로 이 신경망 덕분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회로는 그 자체로 견고하게 뇌 속에 자리 잡고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경회로는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무료함에 지친 79세 김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이라는 낯선 기계를 손에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화 걸기조차도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손에 익히며 결국엔 SNS까지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흐른 어느 날 그는 손주들을 위해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는 블로그를 개설했고, 지금은 무려 10,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쿡플루언서로 활약 중입니다. 그의 뇌를 스캔한 영상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기술을 익히는 그 시간 동안 그의 전두엽은 20대 청년의 뇌처럼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신 뇌 영상 기술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과학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낸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70이 넘은 노인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관장하는 뇌 영역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는 장면은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점점 단단해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뇌도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계속 자극을 주면 노화조차도 거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에 대한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망을 지닌 런던에서 택시 기사가 되려면 수천 개의 거리와 루트를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그들의 뇌를 분석한 결과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일반인의 평균 30%가량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뇌를 사용하는 삶이 노화에 따른 퇴화를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뇌의 변화를 연구해오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4가지 조건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받을 때 뇌는 즉각 반응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을 시도합니다. 평생 오른손만 쓰던 사람이 왼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에 맞춰 운동 영역과 시각 영역 사이에 전혀 새로운 연결 회로가 생깁니다. 둘째, 반복 훈련을 통해 강화될 때입니다. 한번 형성된 신경망은 계속된 반복으로 더욱 튼튼해지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땐 온 신경을 써야 했지만 반복된 연습 끝엔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신경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뇌는 수면 중에 정보를 정리하고 낮에 배운 내용을 구조화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수면은 단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닌 뇌가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넷째, 적절한 동기와 감정이 개입될 때입니다. 뇌는 감정이 담긴 자극에 특히 강하게 반응하며 열정과 흥미는 뇌의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학습은
더욱 강력한 신경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85세 고령의 환자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는 처음엔 기억력 감퇴로 무기력해졌지만 손녀의 생일 편지를 읽고 싶다는 작은 동기가 생긴 이후 한글 쓰기 연습을 다시 시작했고 몇 달 뒤 손수 쓴 편지를 들고 손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유연하고 강인한 기관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느끼고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우주와도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힌 후 숙면을 취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취한 집단은 학습한 내용을 무려 40%나 더 오래 기억한 반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그룹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기억 유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지 피로 회복의 차원이 아니라 뇌가 수면 중에 정보를 정리하고 정착시키는 활동을 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다시금 입증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뇌는 감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억제하고 기억력, 집중력을 떨어뜨리지만 반대로 긍정적이고 밝은 감정 상태는 뇌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학습과 기억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감정은 뇌를 열어주고 더 많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73세의 노인들에게 6주 동안 디지털 사진 편집을 가르쳤더니 인지 기능이 확연히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퍼즐 게임만 한 다른 그룹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창의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반복적 활동보다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표현해내는 활동이 뇌에 훨씬 깊은 자극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4가지 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반복 훈련,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상태만 기억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당신이 뇌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매일 생각한다면 뇌는 그 신호를 고스란히 받아들여 정말로 노쇠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어 라고 반복해서 믿는다면 뇌는 그 믿음에 따라 젊음의 패턴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운다. 이 한마디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마법의 주문이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눈을 돌리고 배움을 멈춘다면 평생 늙은 뇌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며 들어온 분이 있었습니다. 85세의 김할머니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고 익숙했던 집 주소마저 자꾸 잊어버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알츠하이머는 돌이킬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통념을 깨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뇌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께 처방한 것은 특별한 뇌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일 하루 30분씩 피아노를 익히고 새로운 단어 2개를 외우며 퍼즐을 풀고 산책도 겸하는 일과였죠.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굳어버리듯 움직이지 않았고 외운 단어들은 몇 분이 지나면 뿌옇게 사라졌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는 이제 안 돼 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낙담은 가족들의 회의감을 불러왔습니다. 이 나이에 피아노가 웬 말입니까? 차라리 약을 들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족들은 의심을 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강해진다는 신념을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학습은 늘 제자리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걸어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은 새로운 단어 5개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 믿음과 인내는 결국 뇌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아노 앞에 앉기조차 주저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건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전히 음은 틀렸고 손끝은 떨렸지만 그 안엔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고 어느 날은 외운 단어를 30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해내셨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며 할머니는 조용히 주머리셨죠. 내 머리도 아직 쓸만하네. 그때부터 뇌의 변화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또렷한 기억력과 집중력을 회복해 나갔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졌습니다. 처음엔 자신조차 믿지 못하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며 마침내 손자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믿기 힘든 감동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가 날 기억해라고 외치던 손자의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가능성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끝났다고 여길 때조차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열쇠는 오로지 자신의 믿음과 노력,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라는 생각은 뇌를 다치게 만들고 변화의 문을 봉인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믿음은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김 할머니는 그것을 증명해낸 산 증인이었고 그분을 통해 저는 뇌의 회복력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뇌는 우리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자라고 믿는 대로 움직입니다. 단 한 걸음 작고 미약한 시도라도 뇌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회로를 생성해 줍니다. 그것이 하루 5분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라 해도 낯선 단어 하나를 더듬거리며 외우는 것이라 해도 말이지요. 우리는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뇌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뇌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는 오직 우리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첫 건반을 눌렀을 때 할머니는 잠시 멈추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옆엔 어린 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피아노는 두 세대를 이어주는 조용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가 흐른 어느 날 작은 별의 첫 음을 손끝으로 떠올리며 할머니는 천천히 멜로디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잊혔던 이름들을 다시 부르고 싶다는 열망의 불씨였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에서 흐릿하게 사라졌던 손자의 이름이 입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왔고 손끝은 멜로디를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그녀의 지웠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되살려 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그분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흐릿하고 공허했던 표정이 어느새 생기와 명료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들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1년 뒤 다시 이루어진 인지기능평가에서 우리는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정신기능은 무려 70대 수준까지 회복되어 있었고 이 결과는 단순한 검사 수치 이상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시장을 혼자서 다녀올 수 있을 만큼 자립적인 일상을 회복했고 손주들의 생일을 빠짐없이 기억해냈습니다. 생일날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작년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생일 축하 노래를 스스로 연주해주는 기적 같은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그 뇌의 변화는 뚜렷한 물리적 증거로도 확인되었습니다. MRI 영상 속 손상되었던 해마 주변에는 새로운 신경망이 치밀하게 자라나 있었고,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보상적 신경 재구성이라 불리는 기제였습니다. 손상된 뇌 부위를 다른 영역이 대신하면서 기능을 복원한 사례로 과학자들에게조차 감탄을 자아내는 회복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환자였던 79세의 이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떨림이 심해 글씨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동작조차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우 기초적이지만 구조화된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점점 작아지는 원안에 점을 찍는 훈련과 물컵을 들고 흘리지 않게 걸음을 옮기는 연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할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런 유치한 연습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약이나 더 주시오 라고 반문하셨죠. 그러나 뜻밖에도 변화의 전환점은 아내의 참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훈련에 임하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고 장난하듯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은 두 사람의 삶을 다시금 유쾌하게 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은 놀이처럼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정확하게 원의 중심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물컵을 든 채 이동할 수 있는 거리도 길어졌습니다. 첫 한 달 동안은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훈련 난이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작아진 원, 더 먼 거리. 집에서도 스스로 훈련을 개발하셨습니다. 양말을 동그랗게 말아 공처럼 던지고 받기, 동전을 세워 올리기 같은 섬세한 감각 훈련을 자발적으로 시도했습니다.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할아버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 위에 한 글자씩 천천히 써내려간 단어는 사랑합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첫 번째 붓글씨이자 다시 쓸 수 있게 된 삶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그 글씨는 지금도 액자에 담겨 거실 벽 한가운데 조용히 걸려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여정을 말없이 증언하듯이요. 할아버지의 뇌를 다시 촬영한 결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에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신경우회로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경로가 손상되었을 때 뇌는 놀랍도록 유연하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자신이 매일 내딛는 한 걸음, 한 시도 위에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의 중심 도로가 통제되었을 때 자동차들이 골목과 이면 도로를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듯이 뇌는 손상된 신경회로를 피해 자신만의 우회로를 만들어내며 길을 찾습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은 단순한 생물학적 반응을 넘어 인간 정신의 끈기와 가능성을 대변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93세의 박 할머니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오직 한글만 알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멀리 미국에 사는 손자가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심하셨습니다. 영어를 배워야겠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시려고요? 이제 쉬셔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딱 1시간, 오직 영어만을 위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알파벳조차 낯설고 A와 B를 외운 다음 날이면 C는커녕 A도 까먹기 일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독창적인 학습법을 직접 만들어내셨습니다. 알파벳을 익숙한 한글 단어에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B를 기억하기 위해 바나나라는 단어와 연결한 뒤 그것을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하셨죠. 또 집안 곳곳에 물건마다 영어 단어가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고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해당 단어를 입으로 외우는 방식을 고수하셨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기억은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박 할머니는 100개가 넘는 영어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손자와의 화상통화에서 선명한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love you. 그 순간 화면 너머의 손자가 두 눈을 붉히며 미소 짓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해처럼 따스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장면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인지 기능 전반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집중력, 단어를 떠올리는 기억력, 심지어는 일상 걸음걸이의 속도까지 함께 향상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극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82세의 최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말하는 기능까지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은 평생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수한 재활법, 제약 유도 치료를 제안드렸습니다. 이 치료는 건강한 쪽, 즉 오른팔을 고정시키고 마비된 왼팔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이게 뭐요? 그냥 약이나 더 주시오. 이딴 건 고문이지 치료가 아니오. 가족들 역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해요. 하지만 절망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주차가 되었을 무렵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일을 해냈습니다. 마비된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낸 것이었습니다. 비록 몇 방울이 흘렀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첫 동작이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성공이 할아버지의 눈빛을 바꾸었고 이후 그는 하루 12시간씩 재활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단추를 채우고 동전을 집으며 조심스럽게 블록을 쌓았습니다. 훈련은 점점 정교해졌고 가족들 또한 그의 뚜곁에서 웃고 울며 함께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자 그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짧은 문장 정도는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는 다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비록 한 손으로 휘두르는 스윙은 예전처럼 힘차진 않았지만 잔디 위에서 볼이 날아가는 그 순간 그의 표정은 말했습니다. 나는 해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손상된 부위 주변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만이 형성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반대편 뇌가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흔적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뇌가 얼마나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하나의 진실을 웅변합니다. 뇌의 나이는 생물학적인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훈련하고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쓰는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뇌가 만드는 변화는 인생 그 자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제가 87세인 지금도 매일같이 의학 저널을 탐독하고 주 1회 이상 새로운 수술 기법을 손에 익히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자극과 도전이 있었기에 제 일상은 30년 전과 거의 다를 바 없이 활기차고 또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은퇴를 삶의 끝자락처럼 받아들이며 이젠 좀 쉬어야지라며 도전을 멈춘 제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은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들임에도 10년이 흐른 지금은 대화의 흐름조차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친구 정 교수의 경우는 특히 뚜렷했습니다. 그는 65세에 교수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며 학문과 독서를 단절한 채 매일같이 골프장과 낚시터를 오갔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운 삶이라 여겼지만 10년이 지나자
그는 단순한 계산조차 버거워하고 조금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이해하는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뇌도 다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같은 해 은퇴했던 김 교수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그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해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75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지금 85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전국 곳곳을 누비며 활발하게 강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뇌에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준 결과였습니다. 불가능이란 뇌가 의지를 잃었을 때만 찾아오는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뇌에게 새로운 언어를 들려주고 낯선 자극을 심어주기 시작한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중단하려 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지금 멈춘다면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닫힌 문 하나를 더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계속 시청한다면 그 문 너머의 가능성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하루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계절이 손끝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뇌의 압축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낯익은 일상 속에서는 시간을 압축해 저장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같은 대화를 나누며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각만 반복할 때 뇌는 새로운 기억을 굳이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일주일 같았던 유년 시절의 여름방학이 지금은 한 해가 한 달처럼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흐름은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과학 실험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7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혁신적인 연구에서 연구진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평소대로 살게 했고 B그룹에게는 6주 동안 특별한 뇌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훈련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점점 더 빨라지는 소리를 식별하며 청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훈련. 둘째, 복잡한 패턴을 보고 기억하는 시각인지 훈련. 셋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며 뇌의 멀티태스킹 처리 능력을 키우는 다중작업 훈련. 훈련을 시작한 초기 2주간은 참가자들에게 거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80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을 놀리는 거 아니에요? 말투엔 분노가 섞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훈련의 난이도를 개별적으로 조정하고 매일 작은 진전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매일 건네는 잘하고 계십니다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주차,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뇌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신경회로가 다시 활기를 띠며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 어떤 약물이나 치료보다도 깊고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스스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진 느낌이에요. 80세 이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땐 도저히 자신이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말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주가 흐른 뒤 실험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훈련을 받은 B그룹 참가자들은 인지 속도와 기억력 측면에서 평균 25세 청년 수준의 버금가는 향상을 이뤄낸 것입니다. 단순한 테스트 결과를 넘어 일상생활 능력에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반응 속도는 현저히 빨라졌고 기억력 점수는 예외 없이 상승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놀랍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자 할머니는 훈련 전까지만 해도 손녀의 전화번호조차 외우지 못해 늘 메모에 의지했지만 6주 훈련 이후에는 10개가 넘는 번호를 단번에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자인 78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예전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길을 찾는데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훈련이 끝난 뒤에는 한번 본 경로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직접 환승 루트를 계획해 손자에게 알려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효과가 단기적인 반짝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훈련 종료 후 5년,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 참가자들을 재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간 이들은 여전히 인지 기능의 향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나이 든 뇌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뇌가 문제라는 것. 적절한 자극과 꾸준한 훈련이 주어진다면 75세의 뇌도 25세처럼 반응하고 배우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즉시 저희 병원에서도 유사한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름하여 브레인 유스 클리닉, 뇌 젊음 클리닉.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뇌 자극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례가 바로 83세 정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클리닉에 방문하셨습니다. 처음 검사에서 받은 MSE, 정신상태 검사 점수는 21점. 이는 경도 인지 장애로 분류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할머니에게 매일 30분간의 집중적인 뇌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언어 유창성, 기억 재생, 계산, 패턴 인식 등 다양한 훈련을 포함한 이 프로그램은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지만 처음 한 달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3개월째에 접어들자 할머니의 MSE 점수는 25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마침내 27점을 기록하며 거의 정상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그 변화는 점수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전엔 요리 도중 순서를 잊어버려 가스불을 끄지 않고 방을 나가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식사를 완성도 있게 준비해 가족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생일상까지 혼자 차려 손자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뇌 스캔 결과는 그 모든 노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처음 검사에서는 해마와 측두엽의 활동 수준이 현저히 낮았고 기억 저장과 회상 능력이 제한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 영역들의 활동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심지어 몇몇 부위는 60대 건강한 뇌의 활성 패턴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지 의료적인 처방이 아닌 이유는 제가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87세를 맞은 저는 지금도 정교한 내시경 수술을 집도하며 매주 전 세계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개 국어 이상을 유창하게 구사하며 젊은 연구자들과 지식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 비결은 단 하나. 뇌는 나이를 따르지 않는다. 뇌는 자극을 따른다. 60세가 되었을 때 저는 은퇴 대신 다시 배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이사회 앞에서 저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마주했습니다. 병원 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60세가 되면 수술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서 있던 제게 은퇴 권고가 조심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대신 제 뇌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보시죠. 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제 가능성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인지 능력 전반을 평가하는 정밀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 모든 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뇌의 기능은 45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저만의 두뇌 훈련 루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사회는 결국 예외를 허락했습니다. 저는 병원의 유일한 87세 현역 신경외과 의사로 여전히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손놀림이 필요한 미세 신경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요? 특별할 것 없지만 철저한 반복과 집중 속에서 세워진 일상의 습관입니다. 매일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 저는 일어납니다. 그 시간 저는 30분간 최신 의학 용어를 암기하며 뇌에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습니다. 점심엔 식사를 마친 뒤 15분간 깊은 명상을 하며 감정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회복합니다. 저녁이 되면 1시간 동안 클래식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과 뇌를 함께 단련합니다. 특히 가장 큰 효과를 느낀 건 이중 과제 훈련이었습니다. 예컨대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의학 명시를 암송하거나 공원 산책 중 거꾸로 숫자를 세며 걷는 방식입니다. 이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신경회로 사이의 연결망을 더욱 견고하게 엮어주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을 무려 27년간 꾸준히 해온 덕분에 저는 지금도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고 세미나에서 발표하며 젊은 의사들과의 논의에서도 기억력과 집중력 면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천재적인 능력도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진짜 비결입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발달하는 뇌 영역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결정성 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여 삶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단순한 기억력이나 반응 속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지 능력입니다. 이것이 곧 지혜의 뇌과학적 정의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수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삶 전체를 통찰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 모두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80대 노인들이 20대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평균 30% 이상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월이 만든 내성이 아닙니다. 훈련된 뇌가 쌓아 올린 복합적 감정 조절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가둡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한마디로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뇌는 쓰지 않으면 서서히 침묵할 뿐입니다. 반대로 매일 쓰면 매일 강해집니다. 늙은 뇌는 없습니다. 다만 훈련받지 않은 뇌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저는 그 젊은 뇌를 만드는 비밀의 열쇠를 하나씩 열어보이겠습니다. 지금 포기하신다면 평생 젊은 뇌로 살아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 순간에도 새롭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당신의 뇌를 10년 젊게 만드는 일상 속 5가지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누구보다 생생히 증명해낸 진실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직접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뇌를 되살리는 과학적 훈련법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생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황당한 이야기 읽기. 상상력은 뇌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화나 SF 소설을 비현실적이고 쓸모없다고 여기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뇌는 논리보다 낯설고 비논리적인 것에 더 큰 반응을 보입니다. 매일 단 15분
동화책이나 판타지 혹은 공상과학 소설을 읽어보세요. 이런 종류의 책은 뇌가 이미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왜일까요? 논리적인 뉴스나 정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황당한 이야기 속 장면은 뇌에게 처음 보는 풍경을 마주하게 하며 전혀 다른 회로를 가동하게 만듭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설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건 단지 언어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등장인물이 뛰면 우리의 운동 피질이 깨어나고 장면 속 바람을 상상하면 감각 영역까지 반응합니다. 이는 뇌가 글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신경 시뮬레이션 현상 덕분입니다. 둘째, 낯선 공간에서 일하기. 뇌는 공간을 바꾸면 깨어납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뇌는 금세 익숙함에 안주하며 점차 무뎌집니다. 주 1회 이상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활동해 보세요. 낯선 공간에 놓인 뇌는 갑작스럽게 경계 모드로 전환되며 해마와 전두엽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강하게 자극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뇌 전체의 민첩성과 적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 뇌를 위한 최고의 영양제. 매일 20분간의 걷기. 단순한 이 습관이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해마를 실제로 2% 이상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로 흘러드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극대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단백질의 분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단백질은 뇌의 비료이자 성장 촉진제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돕고 기존 세포의 연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혼잣말. 뇌에게 말 걸기 그 자체 자극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울 거야. 이런 말을 하루 한 번 꼭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뇌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남인지 나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 70대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단순히 정보를 속으로 암기한 그룹보다 같은 내용을 소리내어 반복한 그룹이 기억 유지율에서 무려 30% 이상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소리를 내면 청각 피질과 전두엽의 언어 중추가 함께 작동하면서 단순한 암기보다 훨씬 강한 신경 자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할수록 뇌의 기본 세팅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깊은 심호흡. 스트레스라는 적, 호흡으로 물리치세요. 하루 5분 눈을 감고 복부까지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깊은 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코르티솔이 장기적으로 분비되면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무너뜨립니다. 예일대의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코르티솔 수치를 분석한 결과 수치가 높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작고 기억력 저하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호흡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회복시키고 세포를 되살리는 내면의 처방입니다. 이 5가지 어렵지 않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 뇌 회복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명료한 내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룹의 해마는 평균적으로 14%나 작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는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의 열쇠를 쥐고 있는 뇌의 핵심 구조이며 스트레스는 이 해마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침묵의 적입니다. 그 중심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생존을 돕는 이 물질이 장기적으로는 해마의 크기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5분의 깊은 숨이 뇌에 놀라운 회복을 안겨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씩 심호흡을 8주간 실천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고 집중력은 25%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는데 수면은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아침 잠들기 전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478 호흡법을 반복합니다.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머금고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이 간단한 루틴은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고 뇌에 맑은 산소를 채우는 가장 순수한 휴식입니다. 이 짧은 순간들이 모여 저는 수술대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도 또렷한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두뇌 회복 습관은 어떤 비싼 장비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으로는 결코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1도씩 실천하다 보면 한 달 뒤, 2달 뒤엔 확연히 다른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모두를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예컨대 하루 5분의 심호흡, 그게 습관이 되면 두 번째 습관을 천천히 덧붙이세요. 작은 반복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뇌는 위대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도 당신이 선택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동화책 15분 읽기,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일, 20분 걷기, 긍정의 혼잣말, 그리고 5분 심호흡, 이 5가지. 어느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거울 속 당신의 눈빛이 다르게 빛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당신의 뇌를 새롭게 만듭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뇌는 나이와 무관하게 변화할 수 있고 그 방향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87세가 된 지금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며 새로운 의학을 배우고 젊은 의사들과 열띤 토론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뇌를 훈련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이젠 늙었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믿는 순간 뇌도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당장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작은 습관 하나만 시작해 주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 뇌를 다시 젊어지게 만들 첫 단추가 되어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뇌는 늙습니다. 하지만 선택하고 훈련하는 뇌는 끝없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가 1%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 젊은 뇌로 1% 더 나은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과 현명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